평광현미경으로 광물 관찰하기라는 타이틀로 답변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에 그 영상을 촬영한 현미경이에요. 자, 이게 왼쪽에 보이는 게 평광현미경인데 일반 현미경하고 거의 흡사하게 생겼죠. 여기 재물대 부분이 동그랗게 생겨서 이 부분은 360도 회전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위쪽에 이 대물 렌즈하고 여기 저반 렌즈 사이에 평광판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재물대와 이 조명장치 사이에 이 아래쪽에 평광판, 하부 평광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평광판 두 개를 이용해서 직교 니콜과 개방 니콜 상태를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위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걸 이 눈으로 볼 수도 있고요. 동시에 이렇게 모니터 연결해서 영상으로도 보면서 동시에 이 영상 이미지를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먼저 그 감남석 먼저 관찰할게요. 자, 이게 감남석인데 현재는 개방 니콜 상태입니다. 개방 니콜 상태에서는 이 결정의 모양 같은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 뭐 흰색 밝게 나오고 여기 뭐 검은색 부분이고 여기 있는 거는 광물 결정이 좀 큰 거예요. 여기 있는 것도 광물 결정이 있는 건데 자, 이런 결정 모양 같은 거 아니면 결정의 고유한 색깔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재물대를 서서히 회전시키면서 다색성 같은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네, 여기 이제 가운데 결정 색깔이 좀 변하는 거 느껴져. 자, 여기 있는 마른 목골 결정도 약간 색이 진해졌다, 연해졌다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색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개방 니콜 상태예요. 네, 지금 정확히 360도만 회전을 하고 직교 니콜로 바꿨어요. 색깔이 완전 달라지죠. 이게 이제 직교 니콜 상태인데 여기에서 회전시키면은 와, 색깔이 변하죠. 이게 간섭색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결정이 어두워졌다가 좀 어두워진 거예요.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밝아지고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마른 목골 모양도 잘 보면 결정이 하나 같지만 이 내부 구조에 따라서 밝고 어두운 게 교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정 구조에 따라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은 어떤 광물 결정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감남석이었고요. 다음으로는 휘석. 자, 이게 마그마에서 정출되는 그 광물 정출 순서대로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휘석인데 잘 보면 여기 밑에 아주 큰 결정이 보여요. 큰 결정도 있고 이런 결정도 있는데 결정을 보면 이렇게 지금 금이가 있죠. 이게 이제 쪼개진 방향 이런 방향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결정들 이렇게 결정들이 보이고요. 자, 회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결정 색깔 같은 거를 좀 잘 봐야 돼요. 유심히. 여기 이런 결정들 색깔이 좀 진해지고 연해지고 하면은 다색성을 띠고 있다. 그 광학적 이방체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은 지금 결정이 큰 건지 아니면 결정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네, 박편에 따라서 결정이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근 이퀄. 이렇게 찬란한 색깔을 우리가 간섭색이라 한다 그랬죠. 간섭색이고요. 자, 결정이 좀 이런 밝은색 결정 같은 경우는 회전을 시켜보면은 얘가 이제, 영상이 갑자기, 네, 버퍼링이 좀 있었네요. 네, 여기 보면은, 색깔이 좀 밝고 어두워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뭔가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이게 휘석입니다. 여기 휘석은 지금 영상이 좀 매끄럽지가 않은데, 네, 이런 식으로 자, 이 결정 내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색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자, 이거 우리가 확인했고요. 각섬석, 감남석, 키석, 각섬석. 자, 마그마에서 이렇게 정출되는 거죠. 개방니콜부터 먼저 관찰할게요. 자, 이렇게 각섬석을 보는데 이 개방니콜 상태에서는 사실 뭐 색 변화가 잘 나타나진 않아요. 네, 원래 투명 광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변화가 없고요. 유색 광물 같은 경우는 약간 진하고 연하고, 근데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직교 니콜로 바꾸면 이렇게
네, 완전 찬란하게 정말 멋있는 이런 아름다운 황홀한 영상이 나와요. 자, 여기 있는 광물 볼게요. 여기 결정. 지금 색깔 좀 어두워졌다가 얘는, 얘는 계속 어둡네요. 근데 조금 밝아지고 잘 보면은 이제 어둡고 밝아지는 거를 우리가 소광현상 90도에 한 번씩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막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계속 하는데, 자, 이런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는 게 바로 직교 니콜 상태에서의 광물 관찰입니다. 자, 다음 흑음모인데, 흑음모는 결정이 그 얇은 판상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결정이 잘리는 방향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가로 줄무늬 같은 거 보이는데, 얘는 이렇게 좀 줄무늬가 있는 거 같아 보이고, 자, 이런 줄무늬 방향이 보이는 게 있어요. 자, 이게 흑음모 결정이에요. 자, 얘도 회전시키겠습니다. 자, 색깔이 좀 진해지고 여기는 갈색이 조금 연해지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흑음모 결정을 개방 니콜에서 볼 때 이렇게 색이 변화한다. 이걸 우리가 다색성이라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쪼개진 방향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원래 색깔은 흑음모가 원래는 까만색이지만 이렇게 박편을 만들어서 보면은 연한 갈색으로 보인다는 거. 네, 그리고 직교 니콜에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색깔이 변하죠? 여기 부분 지금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이제 반복하죠. 자, 흑음모 결정들인데 어두워지고 좀 밝아졌습니다. 이게 다시 이 부분이 또 어두워지고 다시 또 밝아졌어요. 이 부분이 또 이제 어두워지고 다시 또 밝아지죠. 이걸 90도에 한 번씩 하니까 360도 회전하면은 총 4번 어두워지고 밝아진다. 다음은 정장석입니다. 자, 흑음모까지는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까지는 유색 광물이고요. 정상석부터는 이제 무색 광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거의 이렇게 밝게 나옵니다. 이게 개방니콜 상태고요. 자, 회전을 시키면은 네, 색깔 좀 진해지고 연해지고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잘 티가 안 나죠. 네, 여기 결정이 조금 색깔이 뭔가 조금 변하는 것 같다? 뭐 이 정도 느낄 겁니다. 자, 그런데도 직근이코라에서 보면은 네, 결정들 방향에 따라서 좀 전혀 다른 그런 색이 나오죠.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장석류의 결정의 그런 특이한 부분이에요. 이 내부에서 이렇게 얼룩말처럼 약간 밝고 어두운 무늬가 이렇게 그대로 나타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장석의 좀 특성이라 볼 수 있어요. 정장석입니다. 장석류라고 하면 정장석, 사장석 이렇게 뭐 다양합니다, 사실은. 다음은 석영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석영 결정, 석영 결정, 석영 결정인데 결정들 크기가 조금 다양하죠. 네, 석영 결정이고요. 얘도 이제 개방 리콜에서 보면은 색깔이 뭐 별로 티가 안 나요. 다색성 같은 게. 네. 그리고 석영은 쪼개짐도 안 나타나죠. 주로 깨짐이라서 네, 이게 쪼개짐 방향도 거의 없고요. 네. 그리고 직교니콜에서 보면은 얘는 석영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게 얼룩 무늬 같은 거 나오는 거니까 석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석영 결정 같아요. 자, 얘도 지금 석영 결정 같아요. 밝고 나중에 또 어두워지고 또 밝아지고 순간순간 어두워질 때가 있죠. 어두워지고 다시 또 밝아지고 이런 식으로 광학적 이방체 광물의 이런 특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광물 마그마에서 전출되는 감난석부터 석영까지였고, 다음 광물은 방해석이에요. 자, 이 방해석은 세 방향에 쪼개짐이 있죠. 그래서 잘 보면은 이쪽 방향에 이렇게 쪼개진 방향, 전혀 다른 이 방향에 쪼개진 방향. 원래 세 방향으로 나오거든요. 원래 이렇게 방향이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거의 마른 목골의 그런 방향이 나와요. 이게 방해석 결정의 특징이에요. 자, 회전시키면서 보겠습니다. 좀 빨리 돌렸네요. 약간 어지럽죠? 네. 마른 목골에 그런
쪼개진 방향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이게 3차원 입체 구조를 우리가 박편을 만든다는 건 거의 평면으로 깠기 때문에 한 방향은 잘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두 방향이라도 너무 이렇게 뚜렷하게 잘 보이는 게 바로 방해석 결정이죠. 다른 결정들도 지금 뭐 방향성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직교니콜에서 네. 아,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아, 이렇게 보면은 와, 얘는 지금 이제 뭐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이런 것도 보이고 색깔이 뭐 울긋불긋하게 빨간 쪽 파남보 계속 변한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광학적 이방체입니다. 다음은 이제 사암 결정인데 퇴적암, 그러니까 방해석도 우리가 퇴적암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광물이기도 하지만 뭐 방해석, 사암, 뭐 이렇게 사암 같은 경우는 주로 석영 결정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모래 알갱인데 알갱이 자체가 석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결정이 보이는데 이 결정이 그냥 거의 석영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거의 뭐 한 90% 이상, 95%는 석영일 거예요 아마. 네. 가운데 이런 까만 부분 이런 거는 뭐 다른 광물이 좀 섞인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이제 애들은 다 석영일 거예요. 자, 직근이콜에서 보는 겁니다. 자, 이게 모래 알갱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석영 볼 때랑 좀 많이 비슷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모래니까 순수한 석영은 아니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조금 섞일 수 있죠. 그래도 대부분은 석영 결정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변성암으로 가서 편암이에요. 편암 이런 변성암들은 열과 압력을 동시에 받아서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압력 방향이 사실 보여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뚜렷하진 않지만 좀 이런 가로 방향으로 지금 뭔가 이렇게 줄무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압력은 위아래에서 눌러주는 거죠. 줄무늬 방향과 수직이 되게. 자, 그리고 이렇게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결정들이 보이고, 네, 그리고 이 편함도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보면은 이런 눈에 띄는 큰 결정 광물 같은 경우 이런 건 이제 색깔이 좀 진해지고 연해지고 이런 게 있는지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네, 색이 조금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다재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좀 진해졌다가 좀 연해지는 것 같죠. 이런 결정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직교니콜에서 보면은 네, 여기도 이게 약간 가로 방향으로 뭔가 줄무늬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편암은 변성암이니까 원래 그 광물의 종류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재결정 작용을 받은 거죠. 지금 이 방향이 이제 압력에 의한 수직 방향인 것 같아요. 선생님 볼 때. 네, 이렇게 지금 줄무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회전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가 지금 줄무늬 방향이니까 압력은 위아래 방향으로 압력이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편함에서 압력을 더 받으면은 편마음으로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방향성이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 이거 줄무늬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박편 만들 때 뭔가 조금 매끄럽게 갈리지가 않아서 그렇게 생긴 스크래치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 이게 이제 줄무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직교니콜에서 보면 더 자세히 보이거든요. 아 이거는 줄무늬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안 됩니다. 편만 줄무늬는 아닌 것 같고요. 결정이 어디까지가 이제 하나의 결정인지 잘 안 보여요. 이 편마음은 재결정 작용을 받으면서 결정 크기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편함에 비해서. 네, 그래서 개방니콜에서는 그런 게 뚜렷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직교니콜에서 보면 이제 보이죠. 네, 결정이. 여기 있는 결정 엄청 큰 거예요. 자, 이런 결정들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가운데 부분 좀 오밀조밀한 그런 결정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360도 다 어두운 아이들이 있어요. 결정들 보면은 그런 결정은 불투명 광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사실 이 방향이 이제 선생님 볼 때는 약간 줄무늬 방향인데, 아까 그 방향 맞나요, 그러면? 네.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현미경 영상만 봤더니 이게 줄무늬가 이렇게 뚜렷하진 않네요. 편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편안보다는 아무래도 입자 크기가 조금 더 커졌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본 영상을 다 같은 배율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입자의 사이즈도 우리가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강암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굳은 심성암 계열이죠. 그러니까 결정이 굉장히 커집니다. 심성암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화강암 보면 여기 뭐 어두운 부분도 있고 한데, 일단은 개방니콜에서 회전하면서 이제 설명할게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다색성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죠. 얘는 특히 진한 색이었다가 좀 돌리다 보면은 좀 연해져요. 영상 밖으로 나가고 하는데 좀 연해지다가 다시 진해지고. 네. 사실 이 화강암은 다양한 광물들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암석이니까 광물들의 이제 결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광물들이 섞여 있다. 얘는 뭐 장석류 같네요. 네, 얘는 이제 석영 같고요. 다양한 얘도 장석이네요. 네. 그러니까 얼룩말 줄무늬가 되게 잘 나오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주로 화강암은 석영과 장석이 주를 이뤄요. 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밝은 무색 광물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입자 사이즈 정말 크죠, 광물들이. 자, 다음에 볼 거는 화강암보다는 조금 마그마가 지표 가까이 올라오는 거. 자, 심성암과 마그마가 분출한 화산암 이 사이에 있는 결정을 보려고 해요. 화강 반암인데, 자, 얘는 여기 있는 결정은 뚜렷하게 이제 결정이 보이죠. 그런데 주변은 결정이 굉장히 작아요. 반정이라고 부를 수 있죠. 이게 반정. 네, 얘는 결정이고 얘는 결정이 잘 안 생긴 거. 자, 이런 식으로 마그마가 아주 지하 깊은 곳도 아니고 지표로 나온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 깊이에서는 이렇게 결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심성암과 화산암 사이, 네, 반심성암 이렇게도 불러요. 그리고 화강 반암이라고 하는 거는 반심성암 계열. 그러니까 화강암과 화학적 성분은 거의 비슷한데 굳어지는 깊이에 따라서 냉각 속도 차이에 의해서 결정의 크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석영 결정이네요. 가운데 크게 두 개 있는 건. 자, 이게 화강 반암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광물 표까지 마그마가 올라와서 용암으로 분출하면서 굳은 현무암이에요. 결정이 큰 게 잘 안 보이죠. 확실히 얘는 이제 화산암이니까 결정의 크기가 되게 작다. 조그맣고 이렇게 조금 길쭉길쭉하게 좀 생긴 게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결정이라고 볼 수 있죠. 개방니콜에서 볼게요. 자, 개방니콜에서는 뭐 다색성도 이렇게 잘 드러나 보이지는 않고, 네, 광물의 형태 오히려 이게 더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죠. 네. 네, 이건 뭐 압력에 의한 방향성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무암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결정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은 쪼개짐 같은 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현무암도 감남석, 피석 이런 광물들이 섞였을 텐데, 네, 정확히 무슨 광물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결정 크기 좀 작아서.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13종류의 지금 암석과 광물을 박편을 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갖고 있던 박편 샘플 중에서 이 현무암이 가장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좀 상태가 좀 좋은 박편을 구하면 현무암을 더 자세한 특징을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박편